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 오늘은요, 중동이라는 키워드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 중동 지역의 분쟁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1948년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뭐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뭐 석유를 둘러싼 싸움, 거기에다가 쿠르드족 문제, 또 이슬람교 내에서 뭐 수니파, 시아파의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1980년 이전에는 한 4번에 걸친 대규모 전쟁이 있었습니다. 1948년에 1차, 그리고 56년에 2차, 그리고 96년에 3차, 73년에 4차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화면을 좀 전 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여기서 작은 국가입니다. 여기 지도에도 보이지가 않는데 이 짙은 녹색들 사이에 위치해 있죠. 여기 이집트 위쪽에 포함되어 있는 푸른색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짙은 녹색 국가들과 계속해서 싸워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4차례의 전쟁을 걸치는 동안 이 지역에서 전쟁을 반복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가애들한테 이득이 안 된다라는 점을 좀 알게 되면서 이제는 2023년까지 50년 동안은 공식적으로 5차 전쟁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분쟁의 빈도수로 봤을 때는 사실상 숫자를 정하기 애매할 정도로 중동 전쟁의 분쟁을 구분하는 게 좀 무의미한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0월 7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정부의 대대적인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게 되고요.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50년 만에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 하마스에게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과연 이것이 5차 전쟁까지 발발되는 것 아니냐, 확전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중동 전쟁이 또 글로벌 경제에도 크게 또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이러한 부분들 미리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볼 이슈부터 좀 공개를 하고요. 3가지 플로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플로우와 관련해서는요. 커지는 중동 리스크, 70년대 오일 쇼크가 재현되느냐 이런 문제로 볼 수가 있겠고요. 3가지 플로우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는 우리가 쉬는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런 충돌과 관련된 부분 좀 체크를 해보고 지금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와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주들 많겠죠. 뭐 대표적으로 국제유가도 거기에 또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전략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악재들이 많은데 또 여기에 중동에서도 이런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네, 일단은 이번에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또 전쟁이 새롭게 이제 발발이 됐습니다. 저희가 쉬는 연휴 기간 동안에 새롭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워낙에 이제 이 양국 간의 대립 관계는 상당히 조금 많이 있었죠. 뭐 비단 이제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뭐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그 외 근처 아랍권 국가들 뭐 이집트라든지 이러한 국가들 간에 이스라엘과 항상 이렇게 이제 이 전쟁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단 이제 1970년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소규모의 어떤 전투들 이러한 경우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 국제적인 평가 자체가 하마스가 선을 많이 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마스는 이제 이 팔레스타인의 이 동부 지구인 가자 지구를 또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점거하고 있는 그런 이제 무장 단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이 선을 넘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마스가 이제 무장대원들을 이스라엘 남부로 를 시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이 축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무장대원들을 침투를 시키면서 육지, 해상, 공중을 모두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 한번 이제 영상을 봤었는데,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가 이제 이 무장 침투원들이 패러글라이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침투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하마스가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민간인 사상자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세계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이제 하마스를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전에 사실 조금 더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하마스 간에는 워낙에 분쟁이 잦았었죠. 분쟁이 잦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이제 이슈들은 이스라엘 측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마스 측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세계적인 시각 자체는 조금 더 이제 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그러한 이제 조금 더 시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가 너무나도 이 침투를 하면서 민간인들, 죄 없는 사상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비난의 척도가 완전히 이제 하마스 쪽으로 세워졌다. 명분이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얻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하마스를 완전히 밀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마스를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공습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보병까지도 침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벌써 이 10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온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이 명분 자체가 굉장히 전쟁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특히나 이 명분을 조금 얻은 상황이고, 원래 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아랍권 국가들과는 이제 싸움이 있었을 때는 항상 중재자가 존재했었죠. 1970년대에는 이제 소련과 미국이 서로 중재를 하게 되면서 항상 이제 한쪽에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무언가 이제 또 다른 쪽에서 중재를 하는 이런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이 명분 자체를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조금 얻은 상황이라 확실하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좀 밀어버리려고 하는 상황을 과연 이제 다른 국가가 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제 확전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마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이제 뭐 휴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휴전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발언 자체가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전쟁의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발언을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큰 규모의 이 비극을 목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번에 이제 뭐 유럽 국가들의 민간인들, 그다음에 미국인 민간인들도 꽤나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미국이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좀 수위 높은 발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끝나지는 않을 수가 있다. 조금 이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오늘 우리 시장을 봤을 때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주 흐름들을 보면서 과연 이제 지금 현재 이 전쟁이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빠르게 끝나야겠지만, 아마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스트레스를 봤을 때 빠르게 끝낼 것 같지는 않다. 최대한 조금 이 초토화를 시키려고 이미 여러 이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 전쟁이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무고한 사상자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차치하고 좀 투자자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두 국가가 중동에서 싸웠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종목으로는 이제 정유라든지 뭐 방산, 미국에서는 또 이게 방산이 또 엄청 움직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석유랑 또 엮여 있으니까 경기 민감까지도 같이 연결 있는 것 같은데, 관련주들 흐름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워낙에 이 전쟁이 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또 연휴간에 그냥 저도 이제 정말 전쟁이라는 단어가 좀 쉬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전쟁은 빠르게 끝나야 되겠지만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 이제 하마스의 충돌로 인해서 이제 걱정이 생긴 부분은 바로 이제 이란이라는 국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또 이제 이 하마스와 이란의 이 종교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은 하마스 편이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정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의 배후에 지금 이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란이 한 증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란까지 싸움이 번지게 되면 요거는 비단 이 중동에서의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쪽으로 번져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드렸듯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이 중동 간의 전쟁이 커지게 되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된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원하지 않는 결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도 이 확전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뭐 미국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크게 번지는 부분은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뭐 극동유화라든지 뭐 그다음에 한국석유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트레이딩을 노리시는 분들만 저는 이 접근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들어간 거는 분명하거든요. 큰 폭으로 상당히 수급이 들어간 건 분명하지만 항상 이제 염두를 해야 될 게 이 유가 관련주들은 굉장히 이 사대에 좀 민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데이 트레이딩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만 저는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길게 가져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제 적절치 않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전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유가 관련주들은 굉장히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이제 이 사우디 관련된 레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약간의 이 지금 이 하마스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칭찬, 그러니까 지지하는 내용도 아니고, 약간의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조금 비난하는 듯한 내용의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집중하는 부분이 유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네옴시티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사우디 네옴시티에 관련해서 빈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분명하게 성과를 내야 되죠. 왜냐라고 하면은 사우디 네옴시티의 성과가 나와야지 결국에는 또 이 정치적인 어떤 표를 얻어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빈살만 왕세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네옴시티가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다만 워낙에 이제 종교적인 입장이 같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향한 지지 선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네옴시티 관련된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고 어느 종목들은 수급이 조금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가 있었던 종목들 중에 꺾인 종목들도 나오기도 나왔고 수급이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중동발 이슈가 가라앉게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한번 대장으로 노려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유가 관련주들과 지금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방산 관련주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러한 종목들도 있고 LIG 넥스원 이러한 종목들도 있는데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오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LIG 넥스원이 가장 수급이 크게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한국항공우주 뭐 현대로템 이러한 순서대로 이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큰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수급이 크게 들어오고 있는 거는 LIG 넥스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장 또 민감하게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까지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후까지 이러한 그림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분명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들은 LIG 넥스원을 한번 지표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지금 국동유화가 약간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국동유화를 한번 대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거는 S코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코넥을 한번 이제 위주로 보시면서 지금 당장의 매매를 결정하실 게 아니라 전쟁의 흐름을 보면서 전쟁의 흐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유가 관련주들을 본다라든지 전쟁의 흐름이 빠르게 끝난다라고 하면 네옴시티 관련주들을 본다라든지 약간의 전쟁의 흐름의 방향성에 따라서 또 종목들마다 투자 방향성을 다르게 정해야 되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서 관련주들 그리고 수급이 살아있는 대장주들을 노리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중동 전쟁을 이제 모멘텀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제 매매 관점이다 얘기를 하시면서 추가로 사우디 네옴시티 그리고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그 전후로 해서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종목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잡아서 앞으로 오후장 좀 대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원래 계속해서 분쟁이 좀 잦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가 취한 태도는 너무나도 선을 많이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 사상자들이 너무 대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 글로벌 유력 국가들이 모두 다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은 일단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전쟁을 완전히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이 하마스를 초토화시키겠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 수위 높은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쟁 상황은 계속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동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일어난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 유가에 대한 부분이 움직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분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은 글로벌적으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꾸준하게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언급드린 종목들이 방산, 사우디,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전쟁의 흐름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복잡할 수 있더라도 수급을 위주로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또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니까 수급에 따라서 대응을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중동 전쟁 모멘텀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한 이슈 플로우였습니다.